오늘부터 닷새간 한미 해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실시됩니다.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이 대거 참여하는데요. 한반도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최첨단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우리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벌입니다. 항모 강습단에 편성된 핵잠수함에는 이른바 참수작전 전담 요원들인 미군 특수전작전 부대원들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군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작전 부대를 조기에 경멸하는 연합 대특수전 부대작전 훈련도 할 예정인데 북한의 특수전작전부대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도 출동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부산항의 입항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인 미시간함도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규모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한미가 동해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훈련을 계획한 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내일부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는 F-35A와 F-22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무기가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잘 보여줄 방한 일정에 큰 관심을 갖는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4일 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약 25분간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강 장관도 한반도 정세의 전환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근거가 될 자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슈퍼공수처 논란을 의식해 수사 인력을 절반 이하로 줄이되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 설치안은 지난달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하면 그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120여 명의 수사 인력을 두게 한 권고안을 검사 25명, 수사관 3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하면 3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슈퍼 공수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앞서 박상기 장관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큰 조직은 불안을 일으킨다며 축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까지만 수사 대상이 되고 행정기관 차관급 이상만 공수처 수사를 받게 제한한 것도 힘 빼기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수사하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료할 때는 외부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등 통제 수단도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 범죄가 드러나면 다른 수사기관보다 먼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공수처를 인권위원회와 같이 입법, 행정, 사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두고 처장 후보를 국회가 선출하게 해 대통령의 입김을 줄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방안을 정부 입법이 아닌 공식 입장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발의된 의원 입법안과 조율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신고리 오류코기 공무원 조사의 마지막 관문인 합숙 토론이 끝났습니다.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 신고리의 운명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와 정부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합숙 토론은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에게 시민 참여단을 설득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만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논리 대결이 펼쳐졌고 참여단은 양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사실 뜻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의견과 반대가 나온다 그래도 그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 우리잖아요.
토론의 마지막은 최종 4차 공론조사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작성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찬반 어느 한쪽이 높게 나타난다면 그대로 권고안에 담게 됩니다. 하지만 접전일 경우에는 찬성, 반대, 딱 떨어지는 결론이 아닌 여러 정보를 담은 서술형 권고안으로 작성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뜻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 참여단 여러분의 선택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부산영화제는 전 정부 시절 세월호 구조를 다룬 영화 다이빙배 상영 갈등 이후 침체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예술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꼽혔던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제 주최 측과 정부의 갈등 탓에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영화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 시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요 몇 년간 부산영화제가 무슨 좌파 영화제가 특히 2014년에 다이빙벨 상영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아예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 국고 지원금도 완전 반토막으로 했습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구조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입니다. 3년 전 영화제 측이 이 영화 상영을 결정해 정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초기처럼 우리 정부도 부산시도 힘껏 지원하되 그러나 영화제 운영은 100% 영화인들에게 맡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지키면 부산영화제가 다시 되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술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현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영화제 운영을 영화인들의 자율과 독립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영화 미싱, 사라진 여자를 관람했습니다. 이 영화는 남편과 이혼한 워킹맘이 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감독, 배우들과 무대 위에 올라 관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 부산영화제가 요 한 몇 년간, 특히 근래 한 2, 3년간 아주 많이 침체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부산영화제 힘내라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화제로 왔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에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 지역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3번째입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